자, 유가족들이 이제 참석 요청을 계속 했는데 참사 추모대 윤석열 대통령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자, 야당이 주최하는 정치 집회 성격이다. 이게 이제 이유인데요. 공동 주최하는 뭐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자유총연맹이 주최하는 행사는 갔으면서 왜 안 가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시나요? 정치 집회라서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 국민 또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159명이 국가의 부재로 해서 어떤 희생됐는데 그 왜 여당도 국민의힘도 다 공동 주최로 들어왔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정치 집회라서 못 가겠다는 거는 가기 싫다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가기 싫으니까 안 간 거죠. 유가족 만나기 싫으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핑계 된 거죠. 대통령이 정치 집회라고 해서 안 간다는 거는 스스로 자기가 안 간 명분을 의사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 집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장 거기에서 높은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가면 그 사람 집회가 되는 거지. 그럼 정치 집회였다면은 자기가 가서 대통령 집회로 만들면 되지. 왜 정치 집회라고 해서 안 가는지 그것이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를 안 가는 대신에 따로 추모 관련된 메시지 같은 건 나온 게 있습니까? 교회 가서 냈죠. 예. 교회 가서 교회. 그 시간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성북교회 초등학교, 중학교 한 2년 다니던 영암교회라고 그러죠. 영암교회라는 데를 가서 예배를 했다는데 그게 참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전에는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거의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유족들이 주최한 추모 집회하고 대통령이 간 교회 예배하고 비슷하게 막 많이 신문에 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면은 신문에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만은 오마이뉴스라든가 또 어디죠? 미디어 오늘인가요? 이런 쪽에서 보면은 그 교회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와서 어거지로 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윤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 아닌가요? 교회를 가신 거네요. 글쎄 저도 옛날에 왕자 써놓고 나왔을 때 무제대니 교회 갔잖아요. 수봉교회 가고. 그래서 내 아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구약성서를 다 외우고 있다고 근데 인물 정보를 보면요 가톨릭 신자라고 나와요. 세례명도 있잖아요. 암브로시온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교회에 가서 참배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추모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추모 집회가 있는데 교회에 간 거 자체가 일단은 의도가 좀 순수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몇 시였나? 12시 반이었나요? 아니 정규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규 예배 끝나고 따로 하나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카톨릭이든 종교하고도 상관없고 절에서 하든 성당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저는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유가족이 있는 데서 해야죠. 그렇죠. 유가족 앞에서 추도사도 읽고 그 아픔도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유가족 보기 싫다고 만나기 싫다고 유가족 없는 데 가서 자기들끼리 무슨 추모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도 그 교회에서 아주 정중히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은 지금 교회에서 공사 중이고 또 그날은 정책 당회인가? 그래서 행사도 있고 해서 기왕이면 큰 교회 가시라.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 가시라는데 그냥 밀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거절했는데 그 거절을 거절해서 거의 밀고 들어왔다는 거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정규 예배 끝나고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청원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몇몇 아주 가까운 친애하는 장관들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이래서 당직자 당대표들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앞에서 추도사를 읽고 거기서 애도합니다 하고 유가족이 아닌 자기 식구들한테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은 한 명도 없었던 거네요. 자기들끼리 한 거죠. 거기 장로들이 몇 명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 교회에 일반 신자들은 없고 장로금 이런 신자들이 좀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이거와 사실을 보면 형식도 형식이지만 보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어떤 문제입니까?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대통령실에서 찍어갖고 사진을 배포하고 대통령실에서 동영상을 찍어갖고 하는 거를 써야 됩니까? 기자가 비상 상황도 아니고 어떤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하나 커다란 어떤 우리 그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보도에서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요.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그 예배 사진은 국내 언론에 다들 보도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출처도 대통령실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사진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도 사진이 아니고 홍보 사진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자들이 앞으로 그래서 예.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뭐 교회에 왜 기자들이 안 따라갑니까? 기사도 그 결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료들만 갖고 한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 만약에 기자들이 갔으면 그 공사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또 그 관련 그 신도들이 불만도 들을 수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고 현장에 기자들이 갔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저도 그 사진 보고 속았습니다. 그냥 그 어떤 대통령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추모 대회를 못 가는 대신에 교회에서 신도들이 있는 정규 예배 시간에 그 추모 예배를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교회 주최 뭐 추모회- 교회에서 하는 예, 거기에 예, 근데 아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진을 쓰지 말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어떤 정치적 의도 같은 게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거죠. 그거 쓰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홍보 사진인데. 그러니까 연출 사진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영암 교회를 어떤 무대로 연극의 무대로 빌려서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그 어떤 언론 홍보용 쇼를 하고 그 쇼를 한 사진을 배포했더니 하고. 언론은 기자들은 그 무슨 그 정상적인 그런 추모 예배인 것처럼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국민들 속인 거죠. 그 그게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 하루가 안 돼 갖고 바로 이게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몇 그 인터넷 신문에서 보고서 취재를 하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중요한 사실 대통령이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의장된 추모를 한 거 아닙니까? 가짜 추모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미디어들이 진짜 그 후에도 잘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신문을 가서 쭉 보니까 한 군데도 그렇게 보도한 데가 없어요. 한 그러면 군데 좀 있지 않았나요? 어디가 있었습니까? 민들레. 민들레나 이런 데 말고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 레거시 예, 주류 레거시. 언론에서는 정유 신문이나 철저하게 외면했죠. 예면했죠. 그 부분을.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때 그 추모 메시지를 428장가짜리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저기 해도 428장은 원고지 2장입니다. 2장 반입니다. 2장 반도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장문도 그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모 그 이태원 159명이 숨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사실 할 말이 428제 참 다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놀랍습니다. 신기하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담을 수 있다는 것 놀랍지만 그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참사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전부 다 불의 사고 이렇게만 썼다는데 대통령이 저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글의 수준이 그 수준이 좀 떨어진다를 그 이전에 무성의함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뭐 숙제를 내줬는데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것 같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도사 안에 보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 불의의 사고가 뭐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이거 수능 시험에 나와야 돼요. 추도사 그대로 써주고 위에서 불의의 사고 밑줄 쫙 꺼놓고 밑줄 그은 불의의 사고란 무엇을 말하나요? 1. 세월호 참사. 2. 이태원. 3. 급발진 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 기자들이 말입니다. 우리 기자들의 일반인 초등학생들도 아는 게 언론의 존재 이유는 감시와 비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권력을 감시한다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감시하고 있으니까 나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비판이라는 거 뭐냐면 잘못한 걸 비판하면 똑같은 일을 재발하지 않게 다시 하지 않게 하는 그게 감시와 비판인데 감시도 안 해, 비판도 안 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달만 해.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 전달만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진짜 개돼지야. 신경도 안 써.
그러거나 말거나 가서 자기들끼리 가서 그냥 자기 참모 앞에 와놓고 애도합니다 뭐 이런 쇼를 하고 말이죠. 그거를 국민을 속이려고 들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이 언론이 문제가 있어요. 이태원 참사 대통령의 그 의장된 그 추모도 문제고 그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언론도 문제지만 이번에 그 크러쉬라는 어떤 다큐멘터리가 나왔잖아. 미국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는 데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사고를 그 소재로 한 1부, 다큐죠. 2부 두 개 합치면 한 90분 되더라고요. 한 150분 정도 되는데 그걸 보면 사실 얼마나 참담하고 그 사건 자체가 얼마나 참담했으며 그거와 관련해서 정부가 얼마나 대응을 엉터리로 했는가가 쫙 나오거든요. 일단 저는 그 생각이겠어요. 왜 한국의 어떤 그 미디어 종사자들은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못하느냐,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한국의 어떤 그런 1년 전에 이태원 참사를 그렇게 잘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왜 우리 국내에 있어서 제대로 그 정식으로 보지 못하고 이게 다 뒤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걸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찾아갖고 봐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좀 그 크러쉬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요거는 파라마운트사가 이제 그 제작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미국 안에서만 방영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못 보는 건데 미국만 이런 다큐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다큐 잘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잘 만듭니다. 우리 여기 그 봉준호 감독 뭐 등해서 그 할리우드로 아주 한번 로컬로 만들어 버렸었잖아요. 우리 잘 만듭니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능력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만드느냐? 자기 검열에 걸린 거죠. 이미 그 분위기를 아니까 이런 거 만들어봐야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죠. 위에서는. 그리고 누가 결제를 안 해주고 돈을 안 대주고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거든요. 안 만드니까 못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럼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도 볼 수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건가? 미국에서 만든 여기 거죠. 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만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다 합동해서 같이 만든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뭐 방송사라든지 뭐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검열에 걸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고 네. 지금이라도 국내 OTT가 파라마운트 계약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치적인 뭐 그러니까 이런 그 사안이 아니라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추모식을 가는 대신에 자, 영암교회에서 예배를 했고 정규 예배 시간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12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하나 만든 거예요. 예배 시간은 원래 1시간 단위로 11시, 네. 12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배 시간 하나 삽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따로, 예.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어차피 이제 주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주도하는 거 외로 거기다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 중요한 그 진정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영암교회 쪽에서도 물론 초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수행원 저는 그러니까 초대를 강요받은 거죠. 예. 아니 거의 그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거의 밀고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왜 이번에 그 내부에서 그 어떤 그 내부 고발 형식의 어떤 글이 SNS에 올라왔느냐? 그 행태도 참 그 어떻게 보면 참 불쾌하거나 아니면 참 뭐 이게 뭐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었겠지만 또 하나 뭐냐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교회가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신자들 사이에서 나이 든 신도들은 우리 대통령이 다녀가셨네라고 좋아하지만 네. 젊은 신도들은 왜 여기 와서 저러느냐? 유가족 있는데 가야지. 우리 교회를 이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신도들이 세대로 갈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교회에 가서 추모한다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신도들을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는 바이러스를 뿌리고 온 거죠. 경제 풍파를 일으켰고. 바이러스 뿌리고 온 거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 교회에서 올린 글을 보면 영암교회는 추모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암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한 게 주최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밀고 들어와서 추모 예배라는 그
쇼를 하나 해서 그냥 언론한테 추모한 것처럼 뿌린 거죠. 그런데 언론이 그걸 받았었고 그대로 받았었는데 뒤에 그런 사정이 있는지를 전혀 안 따라갔으니까 몰랐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 모르는 전후 사정을 맥락을 모르는 국민들은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저 유가족 있는 그 추모대에 가기 싫어서 아주 그 꼼수를 부렸는데 왜 교회가 협조했느냐, 예? 협력을 했냐서 그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 이태원 참사가 1주년이 됐는데 그 정부에서는 아직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죠. 네,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책임이라는 게 자.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있지만 저 정도 사건이면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으면 그 사고 났을 때 아주 그럼요. 해서는 안 될 발언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염장질까지 했는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죠. 사실 법률적 책임은 가벼운 거죠. 네. 그 가장 큰 거는 정치적 책임이죠.